위험하다고 알려진 바로 그 바이러스. 밖에만 나가도 이미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망할 확률이 100배 높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가요? 예방 방법. 아주 꿀팁. 클레버 TV.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뉴스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클레버 TV 클레버 뉴스의 허쌤입니다. 민채입니다. 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바로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죠. 우한 폐렴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평소에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보니까 용어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웠어요.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들이 상대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많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뭔가 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도 좀 검색을 해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질병인가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은 어떤 거죠? 박쥐 중국. 때문에. 맞아요.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했나?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예요. 중요한 건 현재까지 백신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은 자연 치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 전염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존에 우리 옛날에 메르스, 메르스, 사스 이 최초에 갖고 있었던 건 박쥐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양 고양이가 먹어서 옮긴 게 또 사스, 낙타를 통해서 옮겨진 게 바로 메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단계 단리를 겪어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 감염 원인이나 전파 경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게 우한 폐렴의 최초로 발생지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우한, 중국에 있는 우한. 인구가 무려 1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작은 소도시가 아니죠. 네. 서울의 인구만큼이나 많은 그 도시에서 처음에 발명했는데 거기에 해산물 도매시장에서 그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팔고 있다고 해요. 뭐 날것을 팔다 보니까 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처음에 감염이 되고 처음에 이제 중국에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요. 작년 12월 31일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어. 27명을 격리 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아직까지 잘 모르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난 후에 우리가 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한시가 이제 폐쇄되고 이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공항 같은 것도 다 막아놔서 맞아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안에 내부에서도 교통 통제가 들어가 있고 병원들도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야 이제 마스크를 막 하고 다닌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또 벌써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 확진한 사람이 4명. 무서운 게 뭐냐면 확진이 되면 이제 내가 병이 났다는 거 열이 나면서. 근데 이걸 열이 나면 이제 우리가 병에 걸렸구나 혹은 아프구나를 아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복기에도 전염시킬 수가 있대요. 감염시킬 수가 있대요. 이 발표가 됐을 때 96명을 접촉했고 가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32명이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감염됐어. 근데 아픈 증상이 안 보여. 그럼 모르니까 이렇게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고 예전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보면 지금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3%에서 5% 정도 된다고 하네요. 치사율이 뭐죠? 네, 맞아요. 사망할 수 있는 확률. 이거 병에 걸렸을 때 100명 중에 3명, 5명 죽을 수도 있다. 좀 작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0.05% 치사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감에 걸린 것보다 치사율이 100배 높다라고 하면 확 와닿죠. 독감도 굉장히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보다 사망할 확률이 100배 높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야겠죠. 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인데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첫 번째로 발열 뭐죠? 네, 열이 막 나요.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는 오한, 완전 추워지는 거, 기침, 그리고 숨가쁨, 위장장애, 뭐 소화하기 힘들어지고 설사를 하고 피로하고 구강건조증 이런 것들이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호흡 곤란이나 폐렴, 이게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데요. 조금만 있더라도 집에서 이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를 웬만하면 가지 않는 거.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1339 1339번으로 연락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행동하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예방 방법. 예방법.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 건가요?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는 3에서 7일 정도 알려져 있긴 한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서 최소한 2주 정도, 14일 정도 격리를 관찰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스 때는 잠복기에 전염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안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었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맞아, 네. 진짜 꼭. 일단은 치료제는 따로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고요. 근데 치사율이 사스 같은 경우는 10%, 아까 우리 엄청 낮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35%였다고 해서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전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문자 메시지로 많이 오죠. 방법 문자들이. 그리고 밖에만 나가도 이미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이따 손 찌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물을 마시고요. 소염 진통제, 해열제, 진해 거담제, 코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면역계. 평소에 잘 씻고 체력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 해야 병에 쉽게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예방하는 방법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또 문질러주세요. 깍지 끼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렇게 막 문질러주세요. 아주 꼼꼼하게.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서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묶고 문질러주세요. 비누로 꼼꼼하게 손톱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근데 20초 이상인데요. 20초를 셀 수 있는 아주 꿀팁. 제가 화장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애국가가 한번 해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 두 번째, 마르고 닳도록 수박씨. 엄지손가락으로. 우리나라 만세. 이거 4절까지 부르면 돼. 4절까지요? 그래야 더 깨끗하게. 4절까지 하면 그럼 손 손바닥이 거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을죠? 1, 2절만 해도 2초는 충분히 가니까요. 근데 더 깔끔히 하고 싶다면 꼭 4절까지 해주시고요. 마스크를 꼭 밖에 나갔을 때는 실내까지 착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착용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KF라는 지수가 있어요. KF94 이상의 마스크 숫자가 높을수록 좋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이거를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네, 그럼 안 되죠. 모레 쓰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하면 버려야 돼요. 교체. 네, 추천 시간은 밖에 나갔을 때 4시간 정도 사용했다 그러면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힘들다 그럼 그래도 하루 종일 쓰고 난 건 다음날은 계속 쓰지 않는 걸로. 손에서 옮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호흡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만지거나 코를 입에 넣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해주는 게 좋고요. 충분한 수면 섭취와 충분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급적 지금은 중국 방문을 자제를 해주시고요. 가금류가 뭐죠? 이제 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시청자분들도 딱딱딱 알 수 있게 가르고요. 막 그런 비둘기 이런 것들 웬만하면 접촉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가급적인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곳,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해 주시거나 마스크 사용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할 때 절대 손바닥이나 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혀에다가 주시는 게 감염 가능성을 가장 많이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완전히 익혀주시고 여러 사람이 손에 댈 수 있는 물건이나 손잡이 등 깨끗하게 닦아서 손세정제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갔다 오시게 되면 꼭 1339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진 신고를 해주셔야 계속해서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에서 우리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발생하신 분들도 꼭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와 있는 정보들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방. 여러분 꼼꼼히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서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조심하시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